님들께서는 제가 파일을 채팅방에 하나 올렸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올려주셨던 걸까요? 네, 똑같은 겁니다. 네. 다운로드 아까 받으셨다면 안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우리 대표님들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파일로 같이 실습할 겁니다. 이 파일은요, 그 통합 공고가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파일로 나와요. 한글 파일로 나와서 저희가 한글 파일은 그 필터링 기능도 없고 검색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매년 이거를 엑셀 파일로 한 땀씩 바꿉니다. 저희 편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특강이나 뭐 다양한 모임으로 만나게 되는 대표님들께 드리려고 엑셀 파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 교시를 시작을 해볼게요. 주제는 나만의 창업지원 사업 캘린더이고요. 이제 바로 실습 들어갑니다. 바로 실습 들어갈 거고요. 그 엑셀 파일을 한번 오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PC로 들어오셨죠?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신 대표님이시라면 엑셀 파일을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하는 거 그냥 화면에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 하셨으면 이제 하나씩 할 건데요. 제가 화면을 다른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바꿔볼게요. 엑셀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여기에서 여기 맨 위에 대표님들 보시면 분류가 있어요. 분류. 이 분류의 옆에 밑에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1교시 때 배운 또 창업 지원 사업이 지원해준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통합 공고다 보니까 모든 지원 사업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파일 하나에. 사실 이 파일 하나만 시간 나실 때 다 보시면 1년치 지원 사업을 다 보시는 겁니다. 다 보시는 건데요. 우선 저희는 가장 관심이 있는 거 뭐였어요? 사업화 지원금이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모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해제를 하시고 사업화만 클릭을 해주십시오. 사업화만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업화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사업들이 지금 가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예산으로 갈 거예요. 24년도 예산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산으로 가셔서 여기에도 여기 밑에 삼각형을 가면 손가락으로 바뀝니다. 클릭을 하셔서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60% 오셨습니다. 내림차순 정렬로 하면 지금 연번이 187번이랑 139번은 얘는 이 전남이랑 경기에서 입력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버려서 얘는 우선 숨기기를 해버리고 예산을
내림차순,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 거냐면 정부에서 창업 지원 사업을 1년치를 내렸는데 그 중에서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사업화 지원 사업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화 지원 사업 순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예산이 많다는 소리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겠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화 지원금도 많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지금부터는 이거를 밑에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볼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있나? 이 통합 공고가 너무 좋은 게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지, 사업 이름은 뭔지, 대상은 누군지, 예비 창업자를 주는지, 기창업자를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언제 나올 겁니다. 사업 공고일이 나와요. 엄청난 자료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1년에 내가 언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할 거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창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면 1번, 없다라고 하면 0번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쪽으로 제가 이거를 해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1번, 없다 0번. 우리 보미 대표님 없다. 없다를 누르셨고. 제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보미 대표님께서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수연 대표님 1번, 보미 대표님이 1번으로 없다고 하셨으니까, 없는 거, 예비 창업자 기준으로 얘를 봐볼게요. 예비 창업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보미 대표님이 된 거예요. 지원 대상을 보시고, 예비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선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시냐면요. 우선 지원 대상, 얘는 7년 이내 기업이에요. 안 되겠죠? 예비 안 적혀 있어요. 쭉쭉 내려가면서 예비 있어요. 예비 있어요. 그러면 중심대학이죠. 처음 듣는 거지만 우선 이 중심대학 사업명을 이 중심대학을 컨트롤 C를 합니다. 컨트롤 C를 해서 이 옆에 캘린더 보이세요? 이 캘린더? 이 캘린더에 가서 중심대학이 지금 공고일이 1월에 난대요. 1월에 난대요. 그럼 이 캘린더로 가서 1월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비 창업자, 우리 보미 대표님을 위한, 지금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작업이에요. 만약에 기창업자, 3년 이내면 초기, 3년에서 7이면 도약, 이런데 지금 지원 대상을 보시고, 얘도 지금 예비 창업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 얘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그럼 얘도 컨트롤 C 하고 사업 공고일이 1월 말이죠. 그러면 캘린더에 가서 또 1월 달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또 가봐요. 얘는 3년 총합 7년 이하 안 되고, 얘도 예비 창업자래요. 우선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비가 들어가면 붙이는 겁니다. 얘 붙이고 사업 공고일이 1월에서 2월이라고 하니까 1월에 붙일게요. 2월에 붙였다가 1월에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일게요. 그 다음에 계속 가요. 얘는 예비 창업자만 되나 봐요.
얘도 그럼 갖다가 2월에서 3월이니까 2월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해되시죠? 요렇게. 예비 재창업, 모르겠는데 우선 예비가 들어갔으니까 붙여. 재도전 성공 패키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패키지니까 오케이. 1월에 나는구나. 1월에 붙여. 요렇게 지금 우리 보미 대표님과 같이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은 예비가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당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들의 이름들을 사업 공고일을 보시고 캘린더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시 20분이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딱 5분만 해보겠습니다. 5분만 해볼 건데요. 네. 3시 25분까지 요거를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쭉 아까 저희가 사업화 지원 사업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166개라고 했습니다. 166개까지는 지금 못 가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캘린더를 완성해 보시는 겁니다. 25분까지. 우리 대표님들. 4분 뒤에 제가 올해 초에 했었던 것을 보여드릴게요. 25분까지. 일 분 남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20분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들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5분만, 5분만 하고 하시고, 이거는 언제든, 우리 경옥 대표님 다운로드,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요. 여기에서 이 엑셀 파일을 여시면 분류에서 분류가 지금 우리 대표님은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모두 다 해제를 하시고, 모두 선택을 해제를 하시고, 사업화만 누릅니다. 사업화만 누르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은 24년 예산으로 가셔서 누르셔서 내림차순을 정렬합니다. 내림차순을 정렬하시면 이렇게 뜰 거거든요. 저희 같은 파일이어서. 그러면 지금 얘는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하시고 1번부터 예산 1,300억 원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 어떻게 찾아요? 우리 1교시에 배운 단어들 있죠? 예비냐, 초기냐, 도약이냐.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0년, 3년, 7년. 그러면 이 지원 대상을 보시고 만약에 나한테 맞는 거다. 예비 창업자인데 나한테 맞다. 그러면 사업자 명이랑 그때 이제 가서는 이 사업명이랑 사업 공고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다. 오케이. 그러면 사업명이 뭐지? 창업 중심 대학이구나. 그럼 얘를 컨트롤 C를 합니다. 붙여넣 이제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C를 해서 어디에다가 붙여 넣을 거냐면 얘 지금 사업 공고일 1월이죠. 1월이면 기억하세요. 1월이죠. 그러면 얘를 이 엑셀 파일 밑에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캘린더를 누르시면 지금 우리 대표님은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중심대학 아까 1월이었죠? 1월이었죠? 그러면 1월에 여기 이렇게 복사하기 하시는 겁니다. 컨트롤 V 복사하기. 지금 하나 하셨고 예비 창업자예요 또. 얘도 예비 창업자예요. 그럼 얘도 컨트롤 C 해서 사업 공고일 한번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럼 1월이구나. 얘도 컨트롤 V 컨트롤 CV 하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를 하나씩 166개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거를 올해 한번 약간 진지하게 해보겠다 하시면 사업화뿐만 아니고 아까 그냥 이 파일 전체를 그대로 띄우셔서 1번부터 한 500개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쭉 보시는 거가 1순위. 그런데 아니야, 나는 사업화 지원 사업만 볼래 라고 하시면 이렇게 분류해서 필터를 하셔서 사업화만 누르셔서 하시는 걸 2순위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한 1, 2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또 쭉쭉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보세요.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올해 했던 거예요. 제가 올해 했던 거고, 어, 자,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연초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했던 거거든요. 이 소형.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엄청 바빴겠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올해 3년 차였거든요. 내가 우선 올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쭉쭉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딱 보니까 관심이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런 것들만 우선 찍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를 물론 모두 다 지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1월 달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1월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까맣게 칠한 거 있잖아요. 까맣게 칠한 것들은 우선 내가 관심이 있어서 검색은 이렇게 달력에는 적어놨는데 막상 들어가서 뭐 자세히 대상도 확인하고 내용도 확인하니까 나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한 것들을 지운 겁니다. 지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느낌이 오세요? 내가 창업 지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연초가 무진장 바쁠 거라는 걸. 지금 여기는 없죠, 아예? 아예 없어요. 다 연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1월에 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서 2월에 나는 경우도 있고 뭐 3월에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 지금 딱 보니까 제가 한 거는 5개도 안 돼요. 지원한 거는 5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하는 것들 지원 안 했고, 예, 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게 딱 있으니까 어떤 게 좋냐면 K-스타트업의 지원 사업이 진짜 하루에도 10건씩 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이 창업 지원 사업을 찾아주지도 않을 거고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매일매일 하나씩 보고 있기가 너무 시간 낭비예요. 매일매일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와 이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자니 너무 좀 막막하고 했을 때 이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아 이때 1월 달에 이런 게 나온다 그랬지 2월에 이런 게 나온다 했지 이제 마음속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막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아닌 뭐 멘토링이라든지 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에 섞여서 사업화 지원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K-스타트업에 들어가셔도 무섭지가 않으실 겁니다. 공고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아 뭔가 이렇게 예, 사업화 지원 사업만 꼭꼭꼭꼭 쏙쏙 골라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K-스타트업 이따가 실습을 할 건데 거기서 총 주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이거 달력 만들고 이제 바로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시 저는 얘를 끄고 우리의 PDF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했고 PDF 파일 보이시죠? 우리가 이 지금 실습을 한 거고 캘린더가 짜잔 하고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만의 캘린더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K-스타트업에 들어갈 건데요. 목표를 사업계획서 작성 도전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이제 창업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뭔가 조금은 익숙해지셨죠. 1시간 동안 익숙해지셨고, 이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도 적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고, 지금 저희 얼굴이 보이시죠? 제가 인터넷으로 K-스타트업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어디 있냐면요. 공유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유. 네, 이제 인터넷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네이버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치냐면 우리 뭐 K 컨텐츠, K 푸드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뭐였냐면 K 스타트업입니다. K 하고 한글로 스타트업 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맨 위에 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우와 뭐가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볼 거는 딱 한 군데예요. 어디냐면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 사업 소개, 사업 공고, 알림마당, 법률 지원, 고객센터 이렇게 있는데 공고 파일은 사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죠? 홈페이지 제일 위에 버젓이 있는 게 이 통합 공고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유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뭔가 잘 만든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소개에서 그 통합 공고 내용 보시려면 여기로 가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실습할 건 어디냐면요. 여기 사업 공고 쪽이에요. 사업 공고 쪽인데, 올해는 지금 12월이죠. 그러면 모집 공고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집 중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모집 마감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모집 마감으로 들어가셔야겠죠? 12월이니까. 내년 초가 되면 이제는 모집 마감이 아니고 모집 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12월이니까 모집 마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집 마감으로 들어오시면 뭐 팝업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면 지금 그냥 오신 상태 그대로 클릭한 상태 그대로인데요. 두 개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내는 공고들, 그리고 민간기관이랑 교육기관에서 내는 공고들 두 개로 나뉘어져요. 내용도 달라집니다. 밑에 내용 달라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K-스타트업을 자주 들어오신 적이 없다. 나 오늘 처음 봤다. 하시면 민간기관은 아예 보질 마십시오. 너무 좀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요. 이게 민간기관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가 뭐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그 신청하면 웬만해선 다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는데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간기관에 공고가 올라왔어요. 어떤 공고였냐면 이런 거 있죠. 여기가 이 회사가 이상한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좋은 회사일 거예요. 좋은 회사일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사업 운영 전략 무료 특강. 이런 게 있고, 이제 들으러 갔어요. 들으러 갔는데, 그 이제 대표님이 이 회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여기 이제 여기도 또 있죠. 무료 특강. 라이트 형제래요. 사업 계획서 실무 이런 게 있는데, 뭐 대학은 좀 그래도 괜찮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사업 계획서를 적어줄게라고 하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계획서를 안 적어주고 튄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들 요즘 엄청 많거든요. 뭐 내가 이거 사업계획서 우선 선수금으로 500이나 1000 받고 합격하면 사업비 10%또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정부에서도 이 브로커들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그런 브로커들이 사업계획서를 적어주면 내가 서류에서 뭐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운 좋게 합격을 하면 발표평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발표는 뭐 눈이 오건 번개가 떨어지건 정말 어떠한 일이 있건지 간에 대표자가 발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내 사업 계획서를 적어준 사람이 대신 발표는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몇 번만 질문을 하면 이 사업 계획서를 대표자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가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어떤 브로커들은 이 브로커가 하드 기업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최소로 대여섯 개나 뭐 10개 이상씩 딱 이렇게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작성하는 걸 텐데 이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맞춤형으로 사업 계획서를 적어주면 좋은데 이 문체라든지 단어라든지 뭐 이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A 대표가 서울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냈는데, 저기 제주에서 B 대표가 매우 매우 유사한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하고 서울에서 낸 이 사업계획서랑 제주도에서 낸 이 사업계획서랑 사업계획서 내용의 유사도가 한 53% 정도 됩니다. 무섭지만 놀랍게도 정말 이런 게 내려와요. 서류평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유사도가 몇 프로 이상인 창업기업들은 서류평가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서류 심사 결과에서는 그냥 불합격 이렇게 뜨겠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돈만 날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뭐 사업계획서라도 적어줬죠. 적어줬는데 제가 올해 초에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저쪽 수도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쪽 남쪽에서 어떤 대표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여기 K-스타트업에 올려가지고 특강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아우 저희 회사 보십시오. 이렇게 K-스타트업에 공고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먼저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써줄게요. 뭐 이랬나 봐요. 그런데 그 대표가 그 돈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날라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민간 기업도 그냥 누구나 올릴 수 있거든요. 누구나 올릴 수 있는데, 뭔가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이제 막 여기 민간기관 들어오셔서 막 찾다가 그렇게 되신 경우를 올해 초에 보고 나니까 제가 K-스타트업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웬만해서는 민간을 아예 그냥 클릭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싶은 거는 다 이쪽에 모여져 있어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은 그냥 클릭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 그냥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나랑 어울리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검색어 있죠. 이 검색어로 누르시는 건데 우리 아까 주의 키워드 몇 개 배웠죠, 대표님들. 주의 키워드 중에 콘텐츠 한번 해볼까요? 컨텐츠. 컨텐츠라고 치니까 나옵니다, 대표님. 컨텐츠라고 치니까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나왔어요. 컨텐츠. 근데 컨텐츠라고 치잖아요. 콘, 우리가 배운 콘으로 칠게요. 콘으로 치면 자, 쭉 내려가잖아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글자만 바꿨을 뿐인데 컨텐츠냐 콘텐츠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컨텐츠, 로컬, 관광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기 이제 K-스타트업에 오셔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가 아까 달력 만든 거 있죠. 달력 만든 거. 그 달력 만든 거 그 단어들을 여기에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해가지고 쭉 이제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떻게 찾으시는 거냐면요.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가 1월 아니면 2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등록 일자가 얘는 8월이에요. 등록 일자 8월? 그러면 8월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일 확률이 없어요. 근데 여기 밑에 1월 달에 내려와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떴습니다. 예일 확률이 높죠. 그럼 들어오셔서 쭉쭉 내려가셔서 이 내용들은 이제 공고에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쭉 내려오시면 짜자잔 여기 밑에 보물 같은 자료들이 우르르르르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모집 공고가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가 어떤 기관들에서 하는지 소개 자료가 있는데
주간 기간이 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1000개 좀 안 되는 기업을 뽑는데 창업진흥원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 1000명을 직접 관리할 수가 없어서 혹시 예비 창업 패키지 1년에 한 30명 뽑는 사업을 주고 싶은데 어디 한번 손들어 볼래? 하고 뭐 대학이라든지 경기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 할래요, 저희 할래요 이제 손을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창업진흥원을 대신해서 2024년 예비창업 패키지를 대신 선정하고 모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기관이 바로 주간기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간기관이 있는지 이게 소개 자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시 화면 공유를 잠시 해볼게요. 지금 K-스타트업 실습 중이죠. K-스타트업 실습 중인데 제가 여기를 볼 거예요. 이 지금 요 키워드 있죠, 대표님들. 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키워드로. 이 키워드가 뭐냐면 지금 저는 24년도 공고를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하나 해볼게요. 2023년도 띄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해볼게요. 근데 도약에는 도가 없습니다. 그냥입니다. 이 한 글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해볼게요.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해볼게요. 여기 있죠. 저 지금 인터넷으로 왔습니다. K-스타트업으로.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쳐볼게요. 그러면 하나 뜨요, 하나. 이게 마법의 단어입니다. 마법의 단어인데 왜 마법의 단어냐면 보통 사업계획서 양식만 주지 사업계획서 예시를 안 줘요. 창업진흥원에서. 그런데 예시를 준 연도가 있었습니다. 23년도랑 22년도.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이게 지금 다 샘플인 거거든요. 이 샘플만 보시고서라도 내가 사업계획서를 적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아까 24년도 모집 공고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냐면 작성 가이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세요라고 가이드까지 내려온 모집 공고가 23년도입니다. 완전 꿀정보예요, 이거. 그래서 바로 보기 하시면 작성 가이드 이렇게 아예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려고 보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아, 뭐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식까지 주어졌는데 이 내용 안에 내가 뭘 적어야 할지 샘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그 샘플을 작년에 정부에서 준 거예요. 줘서 막 크몽이나 뭐 숨거나 이런 곳에서 그런 합격한 사업계획서가 4, 5만 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지 마시고 그냥 아예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 이거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시겠죠? 그래서 작성 가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예비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아예 주요사항 이렇게 요런 거를 쓰세요. 이렇게 막 다 적혀 있죠. 이렇게 요런 것들 다 적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지금 이제 1월에 모집 공고가 나기 전에 12월 우리 2주간은 요거 작성 가이드라든지 양식 보시면서 내 아이템을 한번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어떻게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따라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요게 가이드였고, 이제 작성 예시는 우리가 보통 지식 서비스 분야가 많으니까 아예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해서 뭐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있는데 예시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추천을 드리는 게 이미지를 더 넣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 이렇게 틀 짜여져서 적으시되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더 넣으시면 더 완벽한, 더 멋진, 고도화된 사업계획서가 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심사위원분들이 하루에 50개 넘는 사업계획서를 보시거든요. 하루 종일 50개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점심시간 빼면 한 6시간 정도에 50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개를 보고 나서 그냥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이 사람이 왜 합격했는지 의견도 써야 되고 이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 의견도 써야 됩니다.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어필하려면 이 글을 절대 내가 심사위원이더라도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많이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그래서 아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창업 아이템명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이 아이템명만 보고 약간 그 우리 첫인상의 법칙이라고 해서 3초 만에 나의 첫인상이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 사업계획서에는 창업 아이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이거는 주관 기관마다 다른데요.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오시면 막 1번부터 50번까지 사업계획서가 50부가 있으니까 우선은 앞에 표지로 이 창업 아이템만 다 적어가지고 심사위원분들한테 먼저 드려요.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아이템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심사위원도 이 아이템명이 괜찮으면 뒤에서 이제 심사를 하실 때, 뭐 이렇구나, 뭐 이렇게 이 아이템으로 아이템명 이 한 줄로 약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요약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대표님은 이 요약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서 진짜 요약에만 신경을 엄청 쓰시고 뒤에 내용은 약간 부가적인 것들 있죠. 뭐 이렇게 조금 비중을 이거를 쓸 시간이 만약에 5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4시간을 요약문 쓰는데 할애를 하셨고 나머지 1시간을 뒤에 이 많은 거를 뒤에를 1시간 만에 다 쓰셨다. 뭐 이럴 정도로 요약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의 뭐 요약문으로만 그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신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정도로 심사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요약문 진짜 잘 적으셔야 되고, 그 뭐 예창이나 초창이나 요약문을 반드시 뭐 한 페이지로 적어라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올해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할 때도 반드시 한 페이지로만 적으세요라고 했지만 2페이지를 적어서 냈거든요. 이게 한 페이지가 생각보다 나의 아이템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페이지에다가 그걸 다 우겨 넣는 게. 그래서 2페이지를 적어갔더니 2페이지까지는 봐준다고 하대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웬만한 심사위원 분들이시라면 2페이지까지는 요약문을 봐주시고 3페이지까지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2페이지죠. 보통은 한 페이지 내로 작성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다시 그 강의 자료로 와볼게요. 강의 자료로 와서 제가 이 해당 페이지로 오고 싶은데 안 되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했고, 네. 샘플은 꼭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부처, 또 여기 강조해놔줘. 민간기관 가시지 말고 중앙부처 거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실습한 사이트는 이 많은 사이트들 중에 한 곳이었어요.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K-스타트업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곳들의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내가 K-스타트업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가 가장 UI가 좋습니다.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이 K-스타트업을 회원가입하셔서 여기서 신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스타트업을 무조건 익숙해지신 다음에 기업마당, 이 기업마당이 사실 K-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찾을 수 없는 느낌 아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얘는 약간 조금 이렇게 정제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을 1번으로 보시고 제가 1교시부터 강조드린 내용이 소상공인이라는 키워드였잖아요. 이 소상공인 키워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소상공인 24랑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K-스타트업에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랑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아예 지원을 못 하십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 확인서가 생각보다 신청하기도 쉽고 빨리 나오거든요. 한 2, 3일이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제 소상공인 24랑 판판대로 들어가서 나한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K-스타트업은 그리고 얘는 연초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업화 지원금이. 근데 소상공인은 연말까지 많이 나와요. 소상공인이랑 창업 이쪽이랑 약간 다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연, 중, 내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있어요. 예산 소진 시 마감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연초에 들어가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합격을 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리고 경쟁률은 창업 지원 사업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훨씬 낮아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거의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뭐 많아야 5페이지? 요 정도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고 이 우리가 오늘 주로 배우고 있는 사업화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보통 한 10장 정도는 적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 둘의 큰 차이점입니다. 둘 다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랑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웬만한 대표님들은 그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거기 경쟁률이 사실 50대 1이 넘습니다. 50대 1? 50대 1이 넘는데 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경쟁률이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서 올해 연장 공고를 했어요. 이 연장 공고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연장 공고를 했다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우리 그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랑 비슷해요. 볼게요. 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이렇게 뽑았어요. 260개 팀을 뽑았거든요. 260개 팀을 뽑았고 심지어 아까 우리 초반에 배운 거 있죠? 그 자기 부담금이 없었어요. 국비가 100%입니다. 정부 100% 보조.
엄청 좋죠. 그리고 최대 1억 원이에요. 이게 초기 창업 패키지랑 똑같은 지원 사업 지원금을 주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팀, 로컬 브랜드 팀, 뭐 100년 가게 소공인 팀 이렇게 해서 이 지원 사업이 있었고 사업화 자금을 1억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랑 2차를 거쳐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260개 팀을 선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2대 1이에요. 130개의 팀을 떨어뜨리고 130개 팀을 선정을 한 다음에 최대 6천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0개 팀에서 다시 40개 팀만 추려가지고 또 돈을 줬대요. 이게 이제 이번 올해 진행됐던 거고요.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단어가 어렵습니다. 단어가. 로컬 브랜드, 우리 로컬 아까 배웠죠? 로컬 브랜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의식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예시를 갖고 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라이프 스타일의 사례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신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라이프 스타일 트랙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강릉에서 나오는 못난이 감자를 활용해서 내가 어디 한번 감자칩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도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라지를 이용해서 건강에 좋은 도라지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는 건 이 로컬 브랜드 트랙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제조업이나 이런 것처럼 크게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시는 게 있다면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 특산물이나 지역 뭐 어떤 것들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창업 아이템을. 그러면 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서 로컬 브랜드로 가시면 됩니다. 로컬 브랜드로. 이 100년 가게 소공인은 저희가 사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 인증서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거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소상공인으로만 그냥 우리 팀 혼자서 나갈 거야 라고 해도 되지만 다른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소상공인이랑 창직자 좀 어렵죠.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뭔가 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물건이 있는데 얘를 패키징을 좀 잘하고 홍보를 잘하면 우리가 이거를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패키징 디자인을 도와줄 디자이너랑 나랑 우리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적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스타트업들 우리가 뭐 이제 개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개발이 어려운데요. 그러면 뭐 이제 개발팀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보세요. 라고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연장이 됐잖아요. 연장이 돼서 원래는 이제 더 빨리 얘네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모였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장 공고를 해서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은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니까 K-스타트업에서 신청하는 게 아닌 다른 데서 신청을 하죠.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 너무 소상공인 단어를 강조하기는 한데
너무 좋은 단어여서 그래요. 그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20대, 심지어 10대들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에 이게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근데 이 소상공인은 아직까지는 2030들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를 않은 것 같아서 경쟁률이 엄청 막 정말 막 너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도전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4시인데 그냥 이 합격 이야기를 조금 쉬고 할까요? 합격 이야기 하고 제 그 서류 된 거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시 5분인데요. 저희가 4시 15분까지 또 딱 10분만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쉬는 시간 없이 5시 반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줌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듣고 계신 분들이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